자, 오늘은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건축 공학사로서 1억 이하의 주택을 매매해서 세채를 했습니다. 실제로 월세를 넣고 관리가 되는 건지 수익이 되는 건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영천과 구미, 대구의 충구 이 세 군데를 해봤는데 이 조건들이 있어요. 시행착오를 하기 위해서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아무리 1억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수익이 손실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냐? 저는 시공 설계사무소, 그다음에 유지관리회사 안에 진단까지 시스템을 장기수송계획, 건축물 관리계획, 기타 여러 가지를 시설을 해봤고, 그 다음에 상가에 시설을 또 저희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카페에 매매를 해서 카페도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번 실행을 해서 시행착오를 겪었죠.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1억 이하의 주택 시장이 임대차를 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그렇게 수월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도 제가 겪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도움이 좀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임대를 놓게 되면 중개사분을 통해서 중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이 들어오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되는데 저희가 시내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근데 연장이 거의 안 됩니다. 그러면 보통 20대, 30대가 많이 계약을 하는데 취업이든 퇴사든 여러 이유에서 1년 안에 해지해달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 중개비 플러스 한 달 정도 공실이 생기고, 그러면 2개월에서 2개월이 빠져야 돼요.
근데 수리 또 해줘야 되잖아요. 새 건물도 하자가 많이 나와요. 근데 S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안 된다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데, 예를 들면 저는 10년이 지나는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요. 에어컨, 냉장고, 그 다음에 뭐죠? 세탁기. 요 세 개가 이제 주 원룸에 들어가는 원룸형 아파트죠. 들어간 데가 최고의,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하나 했어요. 하고 한번 바뀔 때마다 디지털 도어, 그 다음에 문 손잡이, 그 다음에 각종 세면대에 연결되는 기구들, 이거를 교체를 합니다. 전등까지. 근데 저는 제가 교체도 가능하고 협력업체가 있어서 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가 안 되고 하는 분들은 이 스트레스가 작용받죠. 수리를 해달라 한 평일이라도 이동도 해야 되고, 주말에 가더라도 여름 같은 에어컨 같은 경우는 특히 아는 분이 있어야 돼요. 바로 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환불을 한 달에 환불을 해달라는 분도 저는 바로 대응을 했어요. 제가 교체를 했거든요.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12개월 중에 한 달에 37만 원인데 월세가 두 달치가 날라가 버려요. 그럼 두 달 날라갔죠. 그러면 쉽게 올라가는데 중개비 한 달 빠지고 한 달 또 하면 8개월 돼버려요. 8개월. 그러면 부동산을 아파트를 구입할 때 레버리지를 구입을 했을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이, 그래서 아파트가 안 어울리는 이상 이거는 신경 쓰는 거하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스트레스 받더라도 경험이 중요한 거잖아요. 경험. 저는 어차피 태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경험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씩 해결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분과 좀 많이 받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해보겠다 싶으면 하시는 게 맞죠. 근데 이런 사항을 아시고 조금 접근을 하게 되면 좀 저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신경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죠. 그에 비해서 수익이 적다는 거죠. 수익이 37만 원에 넉넉하게 한 40만 원 잡아도 8개월 치면 320이잖아요. 320. 1년에 320. 넉넉하게. 세금 빼야 되죠. 300만 원인데. 그래서 저는 일단은 세채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수익이 거의 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에 대해서 교체나 이런 것들을 또 다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11월 달에 하나 빠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디지털 도어를 바꿔드려야 돼요. 디지털 도어. 그건 다 바꿨거든요. 전정 LED 2개 바꿨고, 에어컨 바꿨고, 화장 세면대에 수전부터 해서 싹 다 바꿨거든요.
이제 그거다 힌지까지도 바꿨어요. 힌지에 이제 고정하는 부분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 좀 흔들리긴 한데, 그러니까 디지털 요거도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좀 고심을 하시고 이렇게 접근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에 이제 공매로 토지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정안되면 뭐 나머지를 굳이 아까 말했던 또 수익을 발생을 안 하더라도 요새는 카라반 대용으로 소형 아파트를 저는 뭐 개인적으로 콘도보다 세컨드 하우스가 더 괜찮다고 봅니다. 카라반도 좋기는 한데 장소가 매일 바뀌잖아요. 그래서 느낄 수 있는데 이 세컨드 하우스 같은 경우는 가끔 싫어가고 우리가 이 물음표란 인생에 물음표라는 걸 좀 많이 찍잖아요. 물음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얻을 수 있는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안 그러면 그거를 꼭 월세가 아니더라도,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원룸형은 관리비가 되죠. 관리비가 구미 같은 경우는 8만 원 좀 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통신요금 3만 원 하면 11만 원 나오잖아요. 이거를 1년을 치면 거의 100만 원 넘어가죠. 카라반하고 제가 뭐 비교를 안 해봤는데 카라반도 이 정도 유지가 되는가요? 이렇게 카라반을 3천만 원에 매입하면 뭐 기름비 이런 거 치면 뭐 비슷하기는 할 것 같은데 카라반은 안 해봐서 잘. 저는 카라반도 관심이 많아서 고민을 해봤었는데 수익 구조보다는 뭐 장점도 있죠.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내가 장소마다 계속 바이고 어쨌든 요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돈 버는 위주로 모든 게 돼 있는데 돈이 쉽게 벌어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벌고자 했을 때 특출하지 않아서 그냥 먹고 살 정도여만 벌어지는 거지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 부자라는 기준은 시드머니를 모아서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러면 또 그만큼 또 해야 되죠. 이게 워라벨, 이게 진짜 워라벨을 하기 위해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한번 얘기해 보자 말이죠. 현실을. 왜 이게 젊어서 고생을 하는데, 저도 젊을 때 생 고생을 해서 뭐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서 후회는 하진 않는데 그때 낭만이란 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캠퍼스의 낭만. 일만 했거든요. 캠퍼스의 낭만이 없어요. 야간으로 옮겨서 공부를 했고 지금 또 사회복지사를 공부를 해서 또 대학의 평생교육분이라는 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오라벨을 저 그때는 일을 하면 이 오라벨이 잘 안 돼요. 아직도 그냥
주말 쉴 때 쉬는 거고 쉬도 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되는데 특별히 워라밸이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뭐 분명히 뭐 긍정과 부정은 있겠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책을 제가 상당히 많이 읽었고 뭐 공매나 경매의 책도 많이 읽는데 공통점은 분명히 있어요. 어떤 부분에. 그래서 다 어떤 중간점을 찾을 수 있기는 한데 처음에 너무 과하게 모든 걸 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아까 그런 것도 그렇죠. 1억이야 주택이지만 이거를 모으기 위해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시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나와서는 안 돼요. 그 인테리어 들어가면 이게 1,000만원에서 한 1,500이 들잖아요. 또 뭐 임차인의 사용 상태에서도 또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고 그때 보면 소모품인데 그래서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리 그거는 어느 정도 영역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어떤 의미에서 드리는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워라밸을 넣으면서 이게 중간에 상충해야 되는데 오션은 어떤 전문직이든 어떤 분야든 한 분야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요새 유튜브 보니까 전부 다 뭐 월에 얼마 뭐 500, 월에 1000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영업이잖아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거를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이만큼 안 벌어질 수도 있어요. 1,000만 원. 또 액수로 정하자면 그냥 평균적으로 얼마다 이런 거지. 그래서 저는 뭐 부정을 하자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첫째 준비를 하겠죠. 하지만 시행착오를 겪는단 말이죠. 거기서 나오는 가치관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가정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의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아요. 시행착오로 해서 뭐 영향을 끼친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가정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상황까지 만들면 이 시행착오가 고통으로 바뀌어요. 고통. 그래서 철저한 준비도 좋지만 내가 이거를 맞느냐 안 맞느냐를 먼저 따져보고 그게 맞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50% 이상 이 되면 하시는 걸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셀러부터 해서 제 분야 그다음에 뭐 카페 뭐 지금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도 만들려고 하는데 돈으로 따지면 돈은 안 돼요. 근데 돈을 벌려고 하니까 이건 안 될 것 같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여러 가지 해서 가정에 영향을 덜 끼치는 방향 끼치긴 끼치죠. 돈을 줘야 되는 거 더 주고 이러니까 근데 지장 없게 조금 해놓고 이것들을 하면 마음의 스트레스는 마음의 안정이 그러니까 부담은 좀 덜 들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지만 핵심은 그래요. 그 가치관의 기준들을 나이에 따라 선별해서 어떤 거를 시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잘못하면 크게
고통이 따르니까 이 고통을 따르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어지고 저녁에 자는 것도 잠이 안 오고 이러잖아요. 이게 결국은 워라밸, 그러니까 희로애락을 느끼기 위해서 삶을 사는 건데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새 아파트 소형 부동산에서 많이 하시던데 해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서울하고 지방하고 또 다르거든요. 지방. 서울은 집값도 비싸지만 지방에서는 또 이렇게 나가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상가에 대해서 뭐 관리든 어떤 매매든 부분을 한번 설명 한번 드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수선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은 하지 못하나? 아니죠. 관리업체를 따로 위탁 줄 수 있는 분을 하는데 이분들이 수익이 맞아야지 이 사람 수리대지는 관리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맞으면 안 하는데 이 수익을 대비해서 내가 나오는 게 일단 100만 원이다. 근데 이 100만 원 줘버리면 할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빌려 가지고 작업을 하더라도 레버리지로 해서 하더라도 근데 소형주택은 국가에서 얘기했지만 많이 안 올라가요. 올라가봤자 2천. 투기용으로 판단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적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염려에 두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나중에 이 세컨드 하우스로 살 수도 있고 이 콘도의 개념은 내가 일정 기간 동안 비율로 맞춰가 내가 연락해서 하는 거 관리비는 똑같이 내잖아요. 내고 운영은 1년에 뭐 15번 내지 이렇게 밖에 사용 못 하는데 비해서 이거는 자기가 언제든지 공치를 비게 되면 자기가 사용도 할 수도 있고 저는 한 번씩 가끔 가서 이용을 하는데 되게 좋아요. 돈 내가 다른 것보다 특히 산 위치에 있는 저는 위치가 좀 좋은 데를 시내 가까이 했지만 앞에가 산이 있고 그런 데를 전망도 좋고 항상 제가 소형주택을 선택을 할 때 고층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팔 것도 있지만 일단은 갑갑한 데를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아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지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그런 데서 언제 위안을 찾고 힐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거를 좁은 건물과 건물 사이가 좁고 앞에가 다 보이면 그게 될 수가 없잖아요. 또 뭐 어떤 분들은 커튼 치놓고 가는 분인데 저의 개인 입장은 저는 이제 상가 넓은 평야가 있어야지 이렇게 마음이 정리가 좀 되는 어떤 유형이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두 손은 없지만 원래 그렇습니다. 이거를 순서를 가지고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뭐 목차나 이런 기준으로 했는 게 아니라서 제가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소형 그 1억 이하의 소형 주택을 투자라기보다는 자기가 관리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를 비교 검토해서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느꼈던 점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분들도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영상을 계속 올리기는 하는데 구독자가 너무 없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소비자의 선택을 못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영향이 없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조금 해주시면 저도 동기부여가 되어서 이런 영상을 찍는데 좀 시간도 할애하고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향이 이걸 보시는 영상을 보시는 분이 영향이 없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더 좋은 영상이 있으면 실험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부분을 영상을 찍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